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3부도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부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명 전문가님 화상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강의 이어서 다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제가 일부에서 했던 강의를 여러분들 다시 이제 되돌려보기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 2부에서는 좀 이제 간단하게 1부에 이어서 강의를 좀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 중에는 수많은 기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기법 중에는 수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뭐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한다든지, 지금 아니면은 이제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지지와 저항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죠? 종목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기법들을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법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입니다.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그러한 기법에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죠? 그러한 기법이 적용이 될 만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러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법들을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네.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요. 자, 이 종목들이 제가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 그대로, 자,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자, 쌍바닥의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상승을 하고 나서, 자, 크게 한번 눌러줘요. 그죠? 크게 눌러줘요. 자, 눌러주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크게 한번 눌러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차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죠? 다시 재차 상승세가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눌리죠. 그럼 이 처음 눌림 시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크게 눌렸던 시점. 자, 이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여기까지 딱 볼게요. 그냥 여기까지 딱 본다라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시점이고, 자, 여기까지 딱 내려왔는데, 이 자리가 이제 곧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구나. 그죠?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시점에서 이 자리를 좀 터치를 해준다든지, 또는 이런 자리에서부터 비중을 조금씩 실어간다든지, 네, 그러한 이제 매매를 이제 전략을 펼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양봉이 작은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네,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기법들이 이제 100%는 없어요. 그죠? 100%의 기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다만 이러한 그림들이 나왔고 이러한 그림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매매를 하실 때 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찾아서 그 기법을 적용을 할 때는 혹시나 만약에 10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100%의 기법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 두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이쯤에서, 그죠? 보시면은 여기 하단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주가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61선의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다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구간대까지 보고 분할 매수를 천천히 이어가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손절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매매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볼게요. 이런 자리에서 뭐 양봉이 작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눌립니다. 그죠? 눌리는데 아직은 손절 구간이 안 왔어요. 그죠? 손절 구간이 안 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또 이제 작은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부터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가 벌써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7%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켜주는 걸 보고 매매를 했다. 뭐 좀 종가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장중에 시초가에서부터 이제 매매를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이 자리까지 7%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분할 매도를 이어갈 테고, 그죠? 분할 매도를 이어갈 테고, 그 다음에 자, 남은 물량은 매수가 이탈할지 정리 또는 뭐 이런 구간대에서 나는 이 정도의 수익률로는 충분히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익절을 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주가라는 게 자, 항상 이런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죠? 수익률을 더 높게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이런 식의 약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말고, 자, 슈프리나 HQ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자, 볼게요. 슈프리나 HQ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눌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상승 나왔고, 그리고 눌렸고, 다시 또 재차 상승 나오고, 그죠? 여기 고점대를 일단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돌파하니까, 자, 저항 구간대를 돌파한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돌파하지 못할 자리를 주가를 거래량을 돌파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제가 여기에서 딱 여기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항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항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돌파할 자리, 돌파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밀리죠, 살짝. 네, 종가에서 살짝 밀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가 돌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 매집은 잘 되어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만 못했으면 주가가 또 밀려야 되겠죠. 그죠? 자,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히려 시초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높게 나왔다는 건,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자,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눌렸던 자리를,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시고, 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린다.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자, 어느 시점에 봅니다. 자, 어느 시점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다시 또 상승이 나와요.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자, 단기 쌍바닥이죠. 그죠? 단기 쌍바닥이에요. 단기 쌍바닥이에요. 여기가, 자, 눌리고 나서, 그죠? 눌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또 자리를 지켜주고, 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죠?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네, 이건 말 그대로 다시 또 추가적인 또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항상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좀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차트를 보지 않고요. 단순히 계좌에 나 있는 마이너스의 어떤 그런 수익률만 계속해서 보면서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차트를 끝까지 계속해서 좀 이제 지지받을 자리가 어디인가, 그럼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나,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돌파할 자리를 돌파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계좌만 보지 말고 좀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또 이제 전략적으로 또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을 이제 한번 제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자,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응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오르고, 그죠? 오르고 나서 밀렸어요. 그죠? 밀리고 나서 지금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기서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쌍봉 자리예요. 그죠? 쌍봉 자리인데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자, 그다음부터 쌍봉 자리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거면 밀려야 되겠죠. 그죠?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할 자리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하지 못할 자리를 돌파를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높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죠? 여기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쭉 밀렸어요. 밀렸는데, 자, 장 후반에 여기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습니다. 장 후반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돌파한 자리를 지켜줬다. 이 여기를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갑니다. 장 후반에. 그러면은 그거는 차트상으로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난 이 자리를 지킬 거야라고 이게 지금 차트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일찍 잡을 수 있었지만 매매 타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종가에서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자리를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가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주가가 한 26%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부분,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고, 차트를 찾고, 또는 이제 쌍바닥을 찾든지, 아니면 이제 쌍봉을 찾든지, 이런 식의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또 이런 식의 캐리소프트 같이 이런 종목들을 이제 또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실력들이 조금씩 이제 나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료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항상 차트를 보시고, 그리고 그런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또 기법들을 또 적용해 가시면은 좀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네.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를 네.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직 기준이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신규 상장주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신규 상장주들은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바이오다인이나 제노코 같은 종목들. 자,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NCS는 어떻게 돼요? 자, 조금 올랐다가 그대로 밀어버리죠. 그죠? 조금 올랐다가 그냥 바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주가의 상승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순간부터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반면, 또 이런 NCS 같은 종목들은 상장하고 나서 상승하다 말고 그대로 다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매매를 할 때 단순히 5대5의 확률로 그냥 매매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매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가 되었든 아니면은 단기 스윙이 되었든 전략상에 있어서, 아니 또는 이제 수익 매매가 되었든, 그죠? 그런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100% 정도의 1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가치 투자. 가치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분석하고 해봤지만 정작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
한다고 생각을 하면 워렌 버핏이란 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이란 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 워렌 버핏도 손절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포스코를 손절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주식의 대가도 매매가 100%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100%로 성공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저 같은 전문가가 매일매일 어떻게 수익을 내고 매일매일 어떻게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의 10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열의 10종목이 다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의 10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7종목이든 또는 6종목이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률이 더 높고 수익률이 더 잘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좌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를 한 거예요. 성공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이제 신규 상장주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5대5의 확률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투기적인 부분들 말 그대로 투자에 있어서 뭐 아무리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고 있죠. 그죠? 흘러내리고 있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상승세가 컸지만 그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주식이라는 게 뭐 투자도 있겠지만 그죠? 투자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투기적인 부분들이 또 같이 양면성이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5대5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바로 시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시초가에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정한 손실 구간대까지 보시면서 이제 또는 이제 뭐 정해놓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초가에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가서 수익이 바로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분할 매도로 가셔야 돼요. 바로 분할 매도로 가셔야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의 자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시초가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만약에 크게 올랐어요. 자 시초가에서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고 주가가 다시 밀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 구간대가 저점이에요. 이 구간대가 시초가를 이탈해서부터 자 시초가에서부터 상승을 하고 자 눌러주는지 보고 자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대에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시초가를 이탈하는 것 같다. 그럼 이런 구간들이 손절 구간들로 잡으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시초가가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시초가가 말 그대로 시초가를 버텨주지 못하고 시초가를 이탈하게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주가가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고 주가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초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시초가에서부터 밀렸다. 주가가 만약에 시초가에서부터 밀렸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시초가를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시초가를 갖다가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어떻게 돼? 다시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밀렸다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거구나. 네.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 시초가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를 염두에 두고 바로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추세를 보면서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매매 타점을 잡는 법을 오늘 알려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꼭 참고하시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늘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누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신풍제약이고요. 96,0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올라올까요? 추매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풍제약은 1.93% 하락하면서 81,3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네, 이 종목 저도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는 종목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픈 경험이 있으셨던 종목이군요. 네. 네. 참, 왠지 이렇게
뭐 이 영양사랑님이 이제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영양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영양사랑님이 지금 96,000원대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하니까 굉장히 웃음이 좀 나옵니다. 좀 어머. 이상하네요. 굉장히. 너무하시네요. 네. 자, 96,000원대 보겠습니다. 자, 96,000원대. 자, 5%대 손절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올까요? 추매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지와 저항.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는 종목은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지켰는데, 자, 여기 이 자리를, 자,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자리가, 그죠? 기술적 반등으로 약수익을 좀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자리를 결국엔 또 다시 이탈을 하면서 자, 지켜주지 못하고 밀렸다. 그죠?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죠.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봤을 때 영양사랑님이 봤을 때 이 종목에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그죠? 처음 상승세를 타고 처음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크게 눌렸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의 전체적인 부분, 이 주가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될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또다시 혹시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보여주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처음 눌렸었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죠?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라면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역배열로 네, 접어드는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이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를 여기에서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이 구간대 네, 뭐한 71,000원대, 7만원대 또는 7만원대 정도 되겠네요. 7만원대부터 네, 7만원까지 보시고 7만원까지 보시고 여기에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한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평단이 낮아져 있을 테고 그죠? 평단이 낮아져 있다라면은 탈출할 수 있는 자리를 혹시라도 이제 마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시고 네, 지금부터 만약에 월요일에 다시 주가가 조금씩 밀리고 이 자리까지 온다라면은 그때 돼서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반등이 나오면은 바로 탈출을 하시고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7만 원대를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손절을 각오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신풍 제약에 대해서 7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분할 매수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NK 히터고요. 7,490원, 비중은 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06% 하락하면서 7,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JNK 히터. 자, 오늘 뭐 강의와 딱딱 들어맞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반등 나오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지금 자리에서 지켜주고 나니까 바로 장대 양봉 최근에 한번 썼어요. 그죠? 10%대까지 상승세가 나오는 네, 장대 양봉이 섰고, 지금 자리에서 또 살짝 이제 또 지켜줬다가 뭐 여기까지 본다라면 한 3%대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밀렸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바로 다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바로 다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 하단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7,000원까지 볼게요. 7,000원까지 보시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런 자리에서 바로 이탈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거, 7,200원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인 또 이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인위적인 이탈이 나오고 꼬리를 달고 또 말아 올리면서 종가에서 마치 이 자리를 지켜준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또 이제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무조건 이 자리, 딱 선을 그어서 이 자리에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 아래 부분까지 항상 염려를 해 두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요. 지금 일단은 JNKT 7,490원대 지금 자리에서 7,500원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한 7,200원대 정도까지 보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던지, 아니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월요일 날 바로 반등 안 나오면 그냥 매수가에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바로 반등 안 나오면 일단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꼬리 달고 살짝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종가에 또는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라면은 여기 이 자리, 여기 구간대 한 7,770원 정도 되겠네요. 7,770원대 지켜주고 뭐 살짝 꼬리 달고 다시 말이 올라가서 이 자리를 지켜준 것만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켜주고 누르고 눌렀고, 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 구간대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켜주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는 추세 매매로 또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추세 매매로.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해 두시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JNK터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대응 방법을 주셨어요. 월요일 반등이 안 나오면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반등이 나오면 종가에서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보시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HMM이고요. 31,22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0.9% 상승을 하면서 28,0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HMM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HMM 지금 31,220, 1,225원이요. 네, 31,225원이잖아요. 31,225원이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올렸다가 또 밀릴 때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이 HMM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격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이런 식으로 전진적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종목들이 굉장히 일봉에서 길게 추세를 한번 뽑아내고 상승세를 뽑아내고 그 다음부터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타점을 잡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진적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세를 크게 한번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바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봉이나 분봉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그래서 타점을 잡는다라면은 이런 식의 길게 장대 한 봉을 뽑아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항상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대에서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다, 아직도 HMM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면은 이 21선을 지켜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세 상승 종목은 이 21선을 웬만해서는 이탈시키질 않습니다. 네, 이탈시켰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시켜줘요. 바로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좀 더 갈 수 있다라면 이 21선을 지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이 21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뭐 바로 좀 빨리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21선까지 주가가 바로 이제 또 밀린다라면 그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네, 평단이 낮아졌을 때 탈출을 하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분할 매수를 했더라도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그때 돼서는 네, 손절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21선이 밀릴 때 분할 매수하면서 추세를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고요. 4,56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면 오늘 보합 마감했네요. 4,25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네, 이 종목은 국내 첫 마리화나 치료제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마리화나 관련주로 엮여 있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사면 수익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버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버텨도 될 것 같긴 한데, 손절가를 못 정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봐도 일단은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자리를 본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쌍바닥 자리거든요. 네, 단기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다시 자리를 지켜주고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자 여기가 이 자리를 이탈시키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죠, 그죠?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가에서 지금 여기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야라고 이제 말을 해줬는데 여기를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이탈을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예, 여기까지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지만, 자, 이게 아니죠.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려고 하지만, 이 자리를 반등이 나오려고 하지만, 바로 돌파를 했다가 밀려버리고, 돌파하려면 밀리고, 돌파하려면 밀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완전한 돌파를 하기 힘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여가니까, 자, 돌파 못하고, 여기에서 이 저점대를 깨버리면은, 자, 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를, 자, 돌파를 못하고, 그죠?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저점대를 깨버렸다. 이 저점대를 깨버리면 이 종목은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한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4,560원, 4,560원 때문에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일단은 조금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추세, 네, 이 추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런 구간대, 여기 가격대, 여기 맞물리는 가격대겠네요. 한 4,000원대 구간에서 4,000원 구간대까지 만약에 밀린다라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한번 하셔가지고 이 자리 지켜주고 다시 반등 나오면은 평단이 한 4,290원, 한 4,300원쯤 되겠네요. 여기까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7%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등 나오고 상승세 나온다면은 여기까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또 이탈이 나온다.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돼서는 바로 손절이 뒤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3,500원까지. 근데 여기에서 3,5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본다면은 거의 뭐 한 25%대, 20 몇 %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또 그래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4,000원대 이탈을 하면은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면 비중 5%이기 때문에 10% 정도 되겠죠. 10% 정도 되는데, 이 자리 이탈을 해. 그러면은, 또 여기까지 또 열려 있겠구나. 3,500원까지 열려 있겠구나. 네. 3,500원까지 열려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매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또 5% 정도를 손절을 합니다. 네, 5% 정도를 손절을 하고 또다시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또는 이 자리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비중을 10% 정도 더 넣어서 네,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또 체크를 하면서 비중을 총 20%로 만들어서 네, 여기가 3,500원대를 이탈을 하면은 그때 대해서는 완전한 손절을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일단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사면 수익님의 어떤 이제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는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자 의견을 주셨고요. 또 4,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매도하자,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종목을 상담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종목의 제왕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고요. 21만 5천 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는 0.8% 상승하면서 18만 8,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질문자님이 지금 손실 보고 계셔서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차트를 제가 전체적으로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이제 회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아지고 있는 회사지. 네, 그래서 지금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가, 자, 여기를 또 한번 선을 한번 제가 또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죠. 그죠? 여기 이 구간대가 첫 번째 저항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그죠?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을 받았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네, 살짝 뚫고 바로 밀렸습니다. 바로 밀렸고,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그죠? 주가가 다시 크게 밀렸지만, 자, 여기 구간대에서, 자, 본다라면은, 자,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 본다면은, 전 고점대를, 자, 이 구간대, 이 직전 고점대, 네, 여기를 돌파했던 구간대를 지켜준 거예요. 그죠? 지켜주고 나니까,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켜줄 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파하지 못할 구간대를 돌파를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자리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돌파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자 밀렸어요. 자, 밀렸는데 자, 밀리고 나서부터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켜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다시 이 저점대를 이탈시키지 않고, 네, 약간의 왔다 갔다 거림은 있었지만, 네, 다시 또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이런 직전 고점대를 본다기보다는 주가를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죠. 네, 크게 본다라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 역할을 많이 받는, 네, 가격대라는 게 지금 차트상에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일단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네,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저는 조금 더 21만 5천 원대, 네, 여기 이 21만 5천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밀리고 있지만은,
일단은 비중 자체가 뭐 25%라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비중이 적었더라면 저는 이제 이 종목 얼마든지 추가 매수 하시라고. 네, 오히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자리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중 자체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네,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이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바이든 정책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재료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뭐, HMM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세가 컸고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치더라도,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네, 뭐 이런 이제 주가의 지금 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다시 또 추가적인 또 상승세도 나올 수 있는 네, 충분히 지금도 바닥권 구간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조금 끌고 가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가 재무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으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보유하시면서 더 큰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리고요. 49,787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오늘 0.2% 하락하면서 52,2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질문자님이 2년을 보유하셨는데 비중 5%는 이미 수익을 챙기셨고 남은 물량이라고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2년 동안 굉장히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역시 장투는 성공합니다. 그죠? 회사가 상폐되지 않는 이상 주가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굉장히 오래 버티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 네, 일단 더 나은 내일님, 네, 고생 굉장히 많으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지금 저항받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굉장히 매물대가 지금 많이 표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가 계속해서 매물대예요. 네, 지금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뚫기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본다라면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 이 선 따라서 지금 거의 뭐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맞고 반등 나오고 맞고 반등 나오고 맞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 또 이제 살짝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네, 고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자리 만약에 또 터치를 하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다시 여기서 또 터치를 기다렸다가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그죠? 근데 또 터치가 되고 나서 또 떨어진다라면 또 더 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 지금 일단 5%밖에 안 줄이셨는데, 지금 10% 정도? 아까 비중이 아까 총 몇 프로 정도라고 하셨죠? 15% 정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15%라고 하십니다. 그죠? 15% 네. 정도 되시면은, 일단은 지금 저는 그냥 매수가까지 내려오시면요. 매수가까지 내려오시면은 일단은 그냥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내려오시면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약수익권 구간대 지금 이 자리,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이제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계속해서 더 높게 보면 되겠죠. 계속해서 더 높게 보면 되는데 여기 53,200원대, 53,200원대 돌파가 나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3,200원대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네, 그때 돼서는 분할 매도로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라면은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마이너스 날 때까지 또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고점이 지금 조금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살짝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는데 고점 낮아졌단 말이에요. 고점 낮아졌는데 이 저점 깨버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는 척하고 또다시 반등 살짝 나오지만 또다시 밀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지금 매수가에서 바로 내려온다라면 정리를 하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다시 이 고점대를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 구간대를 돌파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콘텐트리에 대해서는 매수가를 기준으로 두시고 53,200원 돌파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정말 오래 기다리신 만큼 꼭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휴맥스고요. 5,69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휴맥스는 1.78% 상승하면서 4,8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질문자님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맥스, 네. 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작년쯤 이제 마지막 이제 분기 때는 좀 그래도, 네, 나름 괜찮았었던 이제 기업인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본다라면요.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제 매수하신 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자리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아니, 여기 밀릴 때, 그죠? 밀릴 때 사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네, 요런 시점에서 지금 한번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탁 올리자마자 자, 크게 밀렸어요. 크게 밀렸고, 자, 지금 다시 또 저점을 좀 높이고 있다. 여기가, 자, 차트상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저 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가 쌍바닥을 만들어준, 네, 자리죠. 그죠? 쌍바닥을 만들어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자, 저점은 다시 또 높여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자리가 여기가, 자, 여기 5,000원대. 네, 그죠? 여기 이 5,000원대가 다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겠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런 자리가 또 다시 저항 역할을 또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다시 거래량 없이, 네, 슬쩍 돌파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다시 이제 또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거래량 없이 이제 올렸다가 계속해서 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라면 거래량 없이도 이제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크게 돌파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동반을 할지 안 할지는 이 종목의 세력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리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 그런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은 거래량 없는 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충분히 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5,000원대를 이제 유심히 보시고, 이 구간대를 만약에 이런 강력한 저항 구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중 자체가 지금 몇 프로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비중이 10%시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받고 4,500원대를 여기 4,500원대 눌렸었던 이 저점대 있죠. 여기를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네, 또다시 눌릴 때 이 4,5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한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한번, 네, 한 5% 정도 또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이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은, 이 저점 높여가는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은 다시 한번 이런 가격대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단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이러한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매수 단가는 한 6,15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6,150원대 정도 되면은 여기서 다시 바로 돌파가 나와버리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 4,600원대, 여기 4,500원대, 네, 구간대 기준점 잡으시고 주가 바로 밀리면은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네, 조금 더 추세를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에 대해서는 4,600원대를 기준으로 추가 매수하시면서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김선아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